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매번 인사를 드릴 때마다 제 이름을 말하는데 오늘은 그 이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이름은 나를 나타내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그 안에 숨은 뜻도 있습니다. 저는 중걸준에 멀 원자를 쓰는데 뛰어나고 멀리 바라보라는 뜻이라고 어렸을 적 들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밤 읽어드릴 책의 작가님도 범상치 않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바로 박훌룡 작가님의 이름들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들 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들 시리즈는 한 사람이 책 한 권 분량을 꽉 채워 말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즐거운 것이나 괴로운 것, 재미있는 법칙, 배워야 할 삶의 태도 등 그 어떤 것도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기획한 꿈꾸는 인생 출판사의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들 시리즈인 사생활들을 제가 이 채널에서 읽어드린 적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들은 들 시리즈 두 번째 책으로 지금의 저자를 만든 무수한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이름들로 이야기된다는 저자의 말대로 저자는 자신의 특별한 이름과 더불어 학창시절과 사회생활을 거치는 동안 자신에게 의미를 준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풀어낸 여러 이름들이 독자가 자신을 설명하는 이름을 찾고 나아가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벌써 세 번째 들 시리즈인 별자리들이 출간되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책은 작가님의 위트 있는 글솜씨를 볼 수 있는 책인데요. 그 점을 생각하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프롤로그. 나를 둘러싼 이름들을 불러본다. 인문학자 김경집의 책 명사의 초대의 부제는 이름을 불러 삶을 묻는다이다. 여기서 이름은 사실 명사를 뜻하는 것이지만 모든 명사는 이름이기도 하다. 그는 인간의 역사는 명사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한다. 이에 동의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이름들에 둘러싸여 이름과 섞여서 살아간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약속에 의해 정해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간에 그렇다.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은 여러 이름들로 이야기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불러 삶을 묻는다는 김경집의 말은 사뭇 되새길 만하다. 박훌룡, 참 특별한 이름이다. 나를 둘러싼 이름들이 많지만 박훌룡은 그 대장이고 그래서 나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고자 노력했다. 생각해보면 이름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이름을 의식하며 사는 것도 그렇고 꿈꾸는 인생 출판사가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인생은 꿈꿀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이 책에 쓰인 것들은 누군가에겐 너무 TMI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에세이를 쓰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와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닌가인데 적당한 지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이름에 관한 이야기는 앞서 말한 두 가지 고민 모두에서 중간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주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우칠 수는 있겠지만 세상 누구도 이름들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넘어간다. 지금 이 책을 집어들고 프롤로그를 읽고 있는 고객님도 고개를 주걱거리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름들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나아가 그런 이름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을 글로 써본다면 더 좋겠다. 그리고 꿈꾸는 인생 출판사의 투고를 아니지. 여하튼 여러 이름들을 떠올리고 정리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 것이다. 더불어 내게 소중한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한 가지 제안하는 건 내게 불필요한 이름들은 과감히 지워버리자는 거다. 인생은 소중한 이름들을 챙기기에도 짧다.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낸다는 건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와 더불어 그 책임감을 온전히 느끼려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에 하나뿐인 약국 내 책방을 운영하면서 만약 내가 첫 책을 쓰게 된다면 책방에 관한 책은 아니기를 바랐다. 독특한 책방의 주인이라고 해서 책방에 관한 책을 먼저 내는 건 왠지 모르지만 오글거린다. 그래서 내게 소중한 이름들에 대해서 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꿈꾸는 인생 홍지혜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을 쓰는 계기가 된 멋진 이름을 갖게 해주신 존경하는 부모님, 책 쓰는 내내 조언을 아끼지 않은 고마운 아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금동이에게 모든 부와 명예를 돌린다. 얻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자발적이든 타발적이든 이 책의 독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사, 사, 사주세요. 2021년 봄, 박훌륭. 이름.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말을 곳곳에서 접한다. 이는 어떤 글이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문맥 안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라는 뜻이다. 이해가 될 법한 이야기인데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양말 뒤집지 말라고 했잖아. 언제 그랬어? 똑바로 넣어놓으라고 했지. 아, 넌 꼭 뒤집지 마 라고 해야 알아듣니? 어려운 일이다. 화자의 의도,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잘하고 잘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름에는 이런 행간의 의미란 게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사람 이름은 더더욱 그렇다. 철수와 영희는 모든 상황과 문장에서 철수와 영희이다. 그 이름이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다. 헷갈릴 수가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이름이 이름의 주인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이건 순전히 이름 때문이다. 내 이름은 박훌륭. 거꾸로 하면 융훌박. 이름이 이효리가 아니어서 거꾸로 하면 읽기는 힘든데 누가 봐도 훌륭하게 자라라는 부모님의 바람이 반영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이름 덕분에 그다지 눈에 띄는 나쁜 짓은 하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이성이란 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는 이름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물론 자기 이름을 담는 삶을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이름답게 살려고 했다. 이름을 따라 살든 아니든 이름이 주는 힘은 꽤 크다. 자주 인용되어 널리 알려진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 적확한 문장이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잘 생각해보면 내 이름이란 내가 인식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인식하고 불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그 이름은 나로 그려지고 나라는 존재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름은 중요하고 힘이 있다. 살면서 특별한 이름을 여럿 만났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 김으뜸이 있었고 초등학생 때 다니던 속셈학원에는 박성실 원장 선생님이 계셨다. 이들은 최고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지 않았을까? 이름에는 나를 끌어주는 특별한 힘이 있으니 말이다. 누구나 나를 으뜸과 성실로 부르면 똑같이는 아니라도 비슷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 내 이름론이다. 물론 이 같은 특별한 이름에는 단점도 있다. 바로 그 이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삶이 퍽퍽한데 이름까지 어깨에 올라타 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운동할 때 차는 모래주머니처럼 이름의 무게는 나를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아주 이상적인 이름론이다. 얼마 전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름 특집을 했다. 거기에 소개된 사연들 중에 이름은 평범한데 이름 때문에 지어진 별명이 웃긴 이름이 있었다. 이름 박대규, 별명 헬리코박대규. 헬리코박터균과 라임이 척척 맞는 무척 센스 있는 별명이지 않은가? 나만 웃긴가?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힘내자고 말하고 싶다. 라디오에서 이름 특집을 하면 거의 100% 뽑힐지니 한번 견뎌봅시다. 라디오에서 생활용품 조달한 1인 올림. 특이하고 특별하다. 독특한 이름에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내 이름이 특이하고 특별해서인지도 모른다. 서울특별시 같은 느낌인데 특별한 건 좋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주고받는 게 이름이라 특별한 이름의 경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뇌리에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특별한 걸 튀는 것으로 느끼고 꺼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겪은 바로는 사람들이 독특한 이름에 놀라도 그건 그 순간뿐이다. 상대에게 더 오래 남는 건 전체적인 이미지다. 따라서 내가 당장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이름보다는 첫인상과 관련된 매너나 말투 등이다. 특히 예의 바른 행동은 독특한 이름과 플러스가 되어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이미지라는 게 첫인상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첫인상은 바뀔 수 있고 무엇보다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시간을 한층 한층 쌓으며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라서 한두 번의 경험으로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이름은 법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이상 바꾸기가 어렵고 한두 번만 만나도 기억 속에 박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상당하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이름 자체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느끼는 건 그게 아닌 거다. 결국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거부권 없이 받은 이름인데 이런 무거움을 평생 이고 지고 가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많아진 걸까?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준 이름이 아니라 본인이 지은 이름을 가지면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내가 된 기분을 느낄 것도 같다. 내 이름은 한자로 훌륭이라고 쓴다. 훌은 원래 불화자가 3개 들어가는데 검색하면 문득 훌밖에 나오지 않는다. 웬만한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한자이고 순 한글의 한자를 맞춰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출석부의 이름이 죄다 한자로 적혀 있어서 선생님들이 한자가 무엇인지 알아내서 불러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이벤트다. 1학년 아이들과의 첫 만남에 한자를 읽어야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선생님들은 내 이름을 읽는데 자주 난색을 표했다. 국어 선생님마저 이건 어떻게 읽는 거냐? 물어보셨을 때 내 이름이 정말 특특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름을 한 번에 읽은 선생님이 있다. 이 한자는 훌륭이라고 읽는 건가? 박훌륭? 더욱 놀라웠던 건 그분은 체육 선생님이었기 때문이다. 사주팔자를 공부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알고 있는 비슷한 모양의 한자에서 유추하신 게 아닐까 싶다. 어쨌든 놀라운 일이었다. 잠시 그분 이야기를 하자면 운동 이것저것 할 필요 없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하나만 꾸준히 해서 졸업 후에 취미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멋진 분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테니스를 배웠는데 아쉽게도 내 취미가 되지는 못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체육 시간에 배운 것이 취미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 중에는 취미로 테니스를 치게 된 이들이 있으니 분명히 선생님의 교육과는 통했다. 다시 이름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 경우 지금껏 성이 안씨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들은 것 말고는 이름에 대한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었다. 나름대로 특별한 이름에 맞게 살기 위해 노력해서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주변인들이 내가 정색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말을 안 걷는 것일 수도 있다. 그걸 뒷받침하는 예로 학창시절에 이름에서 파생된 다양하고 특이한 별명 구룡이, 박훌륭, 빡큐 등으로 많이 불렸는데 그때마다 나는 정색을 했다. 이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저런 장난을 치는 건지 친구들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시는 내가 정말 궁서체를 구사하던 때였다. 소위 말하는 FM이라고나 할까? 어린 마음에 이름이 주는 특별함을 침범하는 무언가에 상당한 반발이 일었던 기억이 난다.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그랬다기엔 지금도 그렇다. 지금까지 말한 것,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에 대한 내 생각과 상당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특별하고 특이하게 짓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자라던 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져서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세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편리해졌는데 왜 신경 쓸 것이 더 많아졌는지는 모르겠다. 여하튼 나는 아이가 예쁘고 귀엽다고 해서 지나치게 예쁘고 귀여운 이름을 짓는 건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사람 생각은 비슷해서 내가 예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름은 다른 이에게도 그러하기 마련이다. 유행하는 아이 이름이라는 키워드로 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반에 누가 봐도 예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내용이었다. 역시 사람 생각은 비슷한 거였다. 지금 이 생각도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겠지. 또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 자식 간 이름에 대한 생각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부모는 예쁘다고, 그리고 이 정도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지은 것인데, 아이가 크면서 그리 생각할지는 미지수라는 말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유행하던 이름을 지금 보면 어색한 경우가 상당하지 않나? 그러니 혹여나 훗날 아이가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자. 물론 나도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가명. 여기에 가면 가면을 쓰고 가명을 쓴다. 라임 보소. 나에겐 이런 게 있다. 물론 대부분의 실명제를 격하게 옹호하고 또 실제로 실명을 사용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니 때로는 가면과 가명을 쓴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훌륭입니다. 네? 박훌륭이요. 아,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훌륭하다 할 때 쓰는 훌륭이요. 아, 박훌륭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감사한데 보통은 박훌령, 박훈용, 박훌용 등으로 받아 적기 일수다. 그래서 실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전화로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에는 가명을 쓰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용실, 식당 예약 등인데 주로 박훈영을 쓴다. 사실 박훈영은 내 존재를 대변하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전화로 손주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박훈룡을 박훈영으로 잘못 알아들으셨다. 심지어 당시에는 많이들 쓰곤 했던 족보에도 박훈영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은근한 애정이 있는 이름이다. 이 가명이 매우 유용한 순간이 있으니 바로 하기 싫은 설문조사나 정보 제공에 휘말렸을 때이다. 어떤 재화나 아이템을 얻기 위해 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박훈영님을 등장시킨다. 그래서인지 결혼정보회사나 통신사, 보험회사, 홈쇼핑 등에서 걸려오는 전화에서 가끔 그 이름을 듣는다. 공공재가 된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다. 안녕하세요. 박훈영님 되시죠? 아닌데요. 아, 박훈영님 핸드폰 아닌가요? 네, 잘못 거셨습니다. 이 순간 철저히 박훈룡인 나는 괴로워하거나 얼굴 찌푸릴 일 없이 전화를 끊는다. 난 이성적으로 박훈영이 아닌 박훈룡이니까. 이 밖에도 나를 숨기는 듯 하면서도 나를 나타내는 가명은 많다. 아사장, 아독방 사장, 아약사, 아독방 운영하는 약사, 아리스타, 아독방에서 커피 내려주는 사람, 아독형, 아독오빠, 아독방 운영하는 형, 오빠, 레몬크팍, 레몬크노를 좋아하는 생크림 마니아 박씨, 아라딘, 알라딘만큼 굿즈 잘 만드는 아독방, 만다린, 귤 계속 준다고, 아독무쌍, 겨울에 쌍화탕 주는 아독방, 가명에 무쌍이 들어가나 쌍꺼풀 있음 등 무궁무진하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가명은 익명일까 하는 거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가명은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과 프랑스의 철학자 미세 푸코가 언급한 파놉티콘의 각기 다른 버전의 감시자에게서 벗어나 보려는 귀여운 일탈이 아닐까? 이런 소소한 일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선을 느끼며 살고 있다. 한때 폭발적으로 많이 회자되던 에세이들의 내용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라는 걸 생각해보면
현대인이 남의 시선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가까운 사이를 물리적 거리로 본다면 직장 동료와 상사에서부터 친구와 가족까지도 해당된다. 과연 이들로부터 피할 곳이 있나?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가명의 일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잠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 쉬는 것이다. 가명 외에 내가 추천하는 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의도된 고독과 글쓰기이다. 철저히 자연스러운 조용한 환경과 그 속에 나를 밀어넣어 보는 것. 그리고 공개하기 힘든 내용의 일기 쓰기. 물론 소설도 좋다. 글쓰기는 혼자 하면 목표를 잃고 방황하거나 조금 하다 그만두기 쉬우니 같이 할 친구들을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그렇게 함께 글을 쓰다 보면 그 또 다른 쉼과 더불어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아는가? 작은 아씨들의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이 가명으로 쓴 가면 뒤에서 같은 작품이 나올지. 다음 아무거나 프로젝트 주제는 가명으로 해야 하나?